직업과 진로 설계를 하는 여러분들은 개인의 재력을 어떻게 향상시켜 줄 것인가, 개인의 금융 거래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줄 것인가 하는 쪽의 관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프라이빗 뱅커 쪽으로 직업 설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한유럽 FTA가 되면서 말이죠,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금융 위험을 분석하는 쪽의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2008년도를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도에 월가의 금융 위기가 왔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파생 금융 상품을 과도하게 운영한 나머지 금융 위기가 몰려온 겁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많은 은행들이 거의 도산하고 하는 상황들, 물론 우수한 은행들도 많이 살아남았습니다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금융의 위험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지 못했다 하는 자성을 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유럽도 상당히 금융 부분의 그 위기에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최근 상황들이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FTA가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 분야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금융 리스크 분석 전문가들이 앞으로 유망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위험을 정치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금융공학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 가려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국제경제학과, 화폐금융학과, 회계학과 이런 데 가서 경기 변동론이나 경제 시계열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섭렵하고 FRM이라고 해서요, Financial Risk Management 자격증을 따서 금융 위험을 실제로 분석해보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면 금융 위험 분야에서 전문가인 금융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전문인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한 EU FTA, 그러니까 한국과 유럽의 FTA가 효력을 더욱더 확장시켜가면 어떤 상황들이 파생하는군요. 법률과 과점 시대가 점차로 쇠락해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률과 과점 시대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옛날에는 변호사들이 아주 많지 않았기 때문에 1958년도에서 1990년 중반까지는요, 웬만하면 변호사들이 개업을 하더라도 사무실을 유지하고 수익을 꽤 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들이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로스쿨 제도를 한국도 12년 정도 이 공청회를 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2009년도에 로스쿨이 시작되면서요, 앞으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제 직업시장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국제 변호사들이 한국 법률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변호사들의 직업 시장에서의 경쟁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수 인력에 의해서, 아주 적은 소수는 아닙니다만은 제한된 인력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하던 그와 같은 법률과 과점 시대가 점차로 폐막되면서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로스쿨에 지나간 다음에 로스쿨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시험을 보겠습니다만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법률가로 일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저는 어떤 특화된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미래를 설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구리나 아연이나 텅스턴이나 이런 그 광물 자원을 브라질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비행기를 이용해서 샘플링은 가져가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물자를 주고받을 때는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박을 이용해서 해상 운송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파생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해양법 전문 변호사들이 할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운송하는 기간 동안에 파도가 아주 심해서 그 광물 자원들이 훼손됐을 때 바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나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해상법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갈수록 더욱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한국의 스포츠 선수들이